내륙은 이제 영향권에서 거의 벗어난 상황인데요. 앞으로 더 걱정할 건 없는 건지 전문가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그러니까 울릉도 가까이 가고 있는 건가 보죠? 지금 거의 울릉도 상공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요.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접어들면 바로 이 내륙 쪽, 바다 쪽 아니고 내륙 쪽에 내려져 있는 태풍 이런 경보라든가 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해상 쪽은 아직 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곳이 어딘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동해안 쪽이죠. 동해안 쪽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풍이 들어오니까 이제 비라든가 혹은 바람 또 해일까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동해안 쪽에서도 이제 남부 쪽보다는 오히려 북부 쪽 동해안 쪽이 더 좀 더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네. 고성, 양양, 속초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내륙 쪽은 이제 비나 바람 피해는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까? 그렇죠. 뭐 이제는 내륙 쪽은 뭐 있더라도 아주 뭐 적은 양 정도고요. 남아 있는 정도. 있다면 이제 동해안 쪽에 뭐 10에서 한 20mm 정도 시간당 내릴 수 있는 지역은 있지만 뭐 아침처럼 빠져나가면서 포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내렸던 이런 호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시각 독도 CCTV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에 지금 이제 뿌옇고요. 지금 파도가 좀 높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다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실은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이런 안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시계도 나빠지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도가 그렇게 예상만큼 그 우려만큼 집채만한 파도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바다 쪽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저기 이제 그렇군요. 육지 쪽에서 보면은 네. 조금 더 크게 보이고요. 네. 바다 쪽에서 보면은 이제 파도라도 뭐 몇 미터라도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늦게 제가 보기에는 높이 치는 것 높은 같은데. 거군요. 네. 예. 지금 흰남노가 뭐 역대급 태풍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보를 계속 해드렸는데 한반도에 이제 상륙을 하고 막상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예측과는 조금은 달라진 점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미묘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희들도 예보를 하니까 계속 이제 예보하는 분들 혹은 전공하신 분들이랑 계속 토론합니다. 예. 근데 사실 미국이라든가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제 어제서부터 제주도 올라올 때부터 좀 약해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제 계속 강하게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발표를 했죠.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같이 얘기했던 전문가분도 그러니까 기상청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좀 이거 약해지는 거 아니냐 예상보다 그런 우려는 있었는데 실제로 기상청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랜 동안 태풍 예보를 해보면 아는데 대개 이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갈 때 바람, 풍속을 보면 압니다. 그럼 대개 이 태풍이 어느 정도 급이다. 근데 실제로 바람이 너무 안 불었어요. 예. 사실 제주도 뭐 고산 이쪽이 43m 정도 불었는데 저 정도 태풍이 올라오면 최소한 60m 이상 불어야 정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쪽 전남 여수라든가 이쪽 뭐 가거도 이런 데도 평균 50m 이상 다 불어야 됩니다. 예. 예측대로라면요, 네. 기존에. 근데 불질 않아서 왜 안 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나중에 이제 기상청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뭐 예측보다 적게 불었다면 훨씬 다행인 일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태풍의 위력 같은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면서요. 근데 해상에 있으니까 실제로 각국마다 그래서 다 틀린 것이죠. 예. 이걸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맞고 우리나라는 틀린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이 태풍의 진로 예보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저는 굉장히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렇게 이번같이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인 진로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만 대한해부로 빠지는 예측을 해준 그 다음서부터는 거의 부산 쪽으로 붙어서 현 진로대로 다
예.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태풍 예보를 꽤 오래 해왔지만 상당히 태풍 진로 예보는 그래도 아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이거는 뭐 매미하고 루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아니었을까? 첫 번째, 굉장히 대비를 잘했다. 예.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제로 기상청이 예측했던 태풍보다 좀 더 약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상륙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6시 50분인가요? 그때 상륙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다 보거든요. 기압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제 국지적인 걸. 그때 기상청이 발표한 기압치보다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기압치가 높다는 얘기는 실제로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태풍이. 예.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자료보다는 기상청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기상청도 반드시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 태풍이라는 것이 재난 측면에서 본다면 좀 실제보다 강하게 예측하는 것도 어떨 때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더 많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 실제로 더 많은 대비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학술적으로 본다면 지나놓고 나서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건 필요하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상보다는 낮은 기압으로 남해안에 다행히도 상륙했고 그 자세한 경과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포항 쪽이 생각보다 물이 뭐 시간당 110mm라니까 지난번 수도권 강남 잠겼을 때만 그렇게 쏟아졌는데, 특히 포항이 이렇게 피해가 비가 많이 내렸던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일단 태풍의 앞단 전면부 쪽이 가장 비가 강합니다. 태풍은 이제 특성이죠. 태풍의 우측의 바람이 가장 강하고 앞쪽이 가장 이 비가 많이 내리고 뒤쪽이 파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 그 태풍 흰남노가 그 레이더 영상을 보면은 그 앞쪽이 굉장히 강한 태풍이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예. 첫 번째. 포항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태풍이 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바람이 오냐, 동풍이 들어옵니다. 예. 바다 쪽으로부터.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와 바다에 있는 공기를 같이 해서 지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항 쪽이 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지형에 부딪히게 되면은 상승 효과가 가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우리가 그 차바가 지나갈 때도 이 울산에 굉장히 태화강이 범람하고 피해가 컸던 것처럼 예. 동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은 똑같은 그 옆에 있는 도시보다 비는 더 많이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까지 가미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흰남노가 지나갔던 경로를 쭉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은 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뭐 피해라든가 이런 걸 예. 본다면은 아무래도 비라는 것이 총광수량이 피해를 갖다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피해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느냐, 바람도 얼마나 강한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느냐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피해 상황으로 본다면 포항 쪽이 가장 피해가 컸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네. 자, 포항이 왜 피해가 컸는지 지금 그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주에 그 1000mm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1000mm라고 나갔는데 1000mm입니다. 제주에는 그 바람은 세지 않았지만 비는 많이 쏟아졌군요. 보통 뭐 저 정도 태풍을 오면 1000mm 이상은 이제 산악 지역입니다. 저 많이 온 데가 한라산이 있으면 한라산 남쪽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바람이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산에 부딪히니까 강제 상승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주 거대한 정난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 들어오는 기압골 같은 때도 보통 보면은 제주도 남쪽 사면 같은데 500~600mm는 보통 내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던 태풍들도 제주도 인근 지나올 때는 1000mm 정도는 보통 내립니다. 그렇군요. 제주도는 그래도 피해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는 비가 내리더라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바로 물이 바다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서울이라든가 이런 네. 데 같이 고이거나 뭐 이제 서울 같은 데만 해도
저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좀 크지는 않죠. 지역별 상황을 좀 보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바닷가 근처도 그렇고요. 저번에 태풍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최악의 상황은 그래도 많이 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기상청에서 예측한 그 정도의 강도로 정말 갔다면은 그렇다면 뭐 부산 제가 보기에는 그 LCT라든가 해운대 쪽에 엄청난 빌딩풍으로 파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바다도 또 넘치고요. 그때는.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것도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하이선이나 마이삭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이었죠. 이때는 굉장히 바로 부산을 갔다가 바로 그 스쳐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위험한 우측 반원이 바로 그 해운대 쪽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바람이 들어갔을 때고 지금은 비록 우측 반원이라도 약간의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태풍의 위력이 발표한 것보다는 좀 적었던 것이 아니냐, 약했던 것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그 태풍이 큰 태풍이 또 자주 올 가능성이 큰 겁니까? 지금 이런 거는 뭐 모든 기후학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미 해양대기청하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 연구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기후 변화로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 태풍은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태풍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비도 더 많이 내린다. 두 번째는 그러나 태풍이 발생하는 숫자는 줄어드는 대신에 한번 예. 발생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번 바로 흰남노 같은 겁니다. 굉장히 고위도 쪽에 서 태풍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통 태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적도 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도로 따지면 대개 5도에서 15도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네네. 최근에 와서 이게 점점 북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 논문에서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한 20도 이상에서 발생을 해서 그 논문에서도 한국, 일본 갖다가 이제 지칭을 했는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25도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하고 2도가 10도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35도. 그러면 거기서 발생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강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지금 이제 어차피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수 온도도 상승하게 돼 있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태풍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태풍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뭐 이건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끝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흰남노가 태풍의 공식을 많이 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태풍 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진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예측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이제는 더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그 지금 뭐 세계 기상기구에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갖고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이제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기상청 실력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거의 뭐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아주 기상 강국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걸 갖다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모델을 갖다가 개발해야 할 것이고 예측하는 모델들 예. 네, 그리고 네. 태풍 전용 모델들도 대기 모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할 것을 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도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태풍에 대한 전문가들 정말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지금 자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배려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상황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성 K웨더 센터장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